this time, didn't it? Yeah. Right. Okay. Come on. 안녕하세요. 화이팅 시녀 시간입니다. 아니 세상에 5월도 가는 세월에 어느새 상반기 계절이 끝나는 마지막 주인가 했더니 또 그렇게 찜통 더위가 계속되더니 어제는 오늘 아침에는 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린 단독주택이라 이 나무에서 또 음이온이 나오잖아요. 비 오니까요. 아, 그래요? 그 향기가 또 보통 그러니까 사람이 이럴 때는 또 그게 맨날 같을 수만은 없는가 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올답지 않게 찌는 더위가 계속되나 했더니 오늘 또 시원한 그 비가 내려서 음이온 향기도 또 영양가 있는 향기도 같이 내려줘서 잘 지내게 됐습니다. 염려스러운 가운데 시녀님들과 함께하는 진행의 DJ 김영자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둘이서 한 편씩 그 이야기 주제를 가져오는데요. 오늘은 1편 이야기는 인생 여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노래 송대관 씨의 차표 한 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네, 우리가 이제 한 살부터 이 죽을 때까지 한 80, 90 뭐 죽을 때는 언제 그 나이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인생 여행이라는 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그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부모 뱃속에서 나와서 2, 3살까지는 품에 꼭 끼고 있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5세, 4, 5세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어딜 가게 되면은 그 따라 나가잖아요. 그 따라 나가면은 무조건 좋아서 그 나섰던 나의 인생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신자님은 이 나이에 엄마 따라서 어디 이렇게 많이 다녔나요? 저는 이때 생각하면은 엄마 따라서 병원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병원? 네. 아팠어요, 어렸을 때는 누가? 많이 아팠어요, 제가. 지금은 뭐 살을 빼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아유, 지금은 이렇게, 네. 이렇게 뼈대가 크고 굵은데 건강. 그랬는데 그때는 맨날 병원에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다니고 했대요. 주로 어디가 아팠어요? 그러면 신장도 좀 나쁘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튼 많이 병원을 다녀가지고 그 소변을 옛날에는 그 소변 검사하는 게 아니라 흰천에다가 이렇게 그 대보고 노랗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검사를 했는지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그때쯤 되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중학교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 그 정도로 굉장히 아팠어요? 좀 아팠어요. 빈혈도 많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많이 때문에 힘이 많이 드셨겠죠. 그 지금도 생각하면 빈혈에 방송에 이런 소 있죠. 소 눈알. 그게 그렇게 빈혈에 좋다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도 소누니까 크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삶아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먹던 생각이 나. 비유는 좋아가지고 먹으란데 다 먹긴 먹은 것 같아요. 민간요법은 하여튼 옛날부터 뭐 이렇게 저기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아, 나는 그 예. 저기 5살쯤 됐는데 그 그렇게 아픈 적은 없었고 네. 너무 여우 같았대 내가 5살 때 고추를 이렇게 쫙 말려놓으면은 그 이제 손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눈을 우리 언니는 막 눈이 따가워서 막 그냥 그 매워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아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 매운가 안 매운가 보고서 눈을 비벼야지 그냥 비볐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언니보다는 아주 어린 영악했다고 시절부터 아주 똑똑하셨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20살 때는 그래요. 어땠나. 10살 때는 그렇게 무조건 좋아서 따라다녔던 나이고요. 저는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20살 때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어디든 그냥 마냥 좋았던 나이엔 인생을 무지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였던 생각이 나요? 뭐 좋은 분을 만나서 뭐 다닌 거예요? 뭐.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무지개 같은 적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예. 그 20살 때는 한창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대학 간다고 해서 대학 시험 떨어지면은 왜 그냥 같이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러셨구나. 이렇게 그 조를 이뤄가지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예, 그 같이 어울려서 그런 적이 아주 무척 재밌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20살 때도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은 없고요. 또 부모님이 뭐 엄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친구들한테 어디 가서 뭐 밤에 어디 가서 잔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못하게 하셨고 아무튼 다니는 거를 좀 자제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또 안 좋으니까. 또 20대에 뭐든지 다 정해지잖아. 맞아요. 그 자기의 인생길이 다 네. 정해지는 것 같아. 그때는 좀 노래도 하고 싶고 희망도 좀 많았었는데 항상 그 몸이 약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예.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못한 게 좀 후회는 많이 되죠, 뭐. 그렇구나. 예. 30살 때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선지를 묻지 않았던 나이에 인생은
데이트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생은 데이트 꼭 남자하고의 데이트라기보다도 그 30대쯤 되면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전문직이 있다든가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럴 때는 자기의 또 스스로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 그렇죠. 자기의 이제 그 기대되는 대로 그 꿈을 이루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은 데이트 같은 그런 시절이었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근데 전신전이 너무 이 20대까지 그렇게 아팠으면 그때부터 어릴 이제, 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부터 이제 이제 그 병을 잊어버리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이제 20대부터는 조금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 되면 죽겠다는 생각은 조금 이제 뒤로 하고 그때부터는 좀 활발해지고 조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는 잘 뭐 빠지지 않고 결석 안 하고 잘 다녔어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 때는 주로 결석을 많이 하고 집에 누워 있는 그럴 때가 많아서 초등학교 기억은 별로 좀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왜 이렇게 팔떡팔떡 뛰고 다녔는지 그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장을 이제 선생님이 야 김영자 이리 와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하나씩 다 논아주라고 그때는 이렇게 불러서 해가지고 대표를 하나 나가서 이제 받아오면은 그걸 이렇게 다 논아주잖아요. 그런 거 논아주려면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막 그 쫓아다니면서 애들을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씩씩했겠어. 아주. 네, 씩씩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몸살이기 시작했어. 완전히. 그랬어요. 예, 40살 때는 어디 한번 가려면 애들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걸리적거리는 게 많지만 꼭 한번 가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던 나이. 인생은 해외여행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지만 그래도 해외를 한번 세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꼭 해외 여행을 가려고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40대에는 뭔가 거진 다 눈에 이제 보이는 그렇죠. 내 생활이라든가 뭐 내가 이제 뭐 꿈을 어느 정도 이루고 그 발판을 삼아서 간다는 그런 이제 시대잖아요. 40대면.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 야 40에 그것도 안 됐으면 이제는 그거는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40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한 것보다도 40대에는 그 직장에 충실하느냐고 그 직장에 너무 충실해서 집에 있는 애들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항상 그게 걸려요. 그게 걸리고 안 됐고 좀 그렇습니다. 나는 26에 결혼을 했는데 그 한 3년 지나고 이제 첫 달 났어요. 그런데 이 30대하고 40대, 50대까지는 그냥 애들을 막 그냥 품에서 끼고 그러게. 그 질서 있게 그냥 그렇게 규칙적으로만 키우는. 그리고 또 내가 밖으로 나가면 왜 이렇게 집이 궁금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성격이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도 근데 들어.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글쎄. 근데 난 또 그렇게 책임감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애들은 내가 집에서 딱 그때 또 남편이 그 해외 출장을 잘 갔어요. 그랬으니까 더 네, 알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아이고 한 80년대 90년대는 그 해외 부인들이 많았었잖아. 남편들은 해외 가 있고 그 혼자 그래가지고 말썽도 많이 나고 바람 나고. 그랬었는데도 나는 그냥 집에 뭐 딱 잠깐 그땐 집 전화뿐이었잖아요. 집에다 누가 하여튼 신우 쪽이든 뭐 시집 쪽이든 친정 쪽이든 전화를 하면 있으니까 너는 도대체 집순이냐 뭐 다리가 어디가 뭐 부러졌냐 그런 생각 그런 전화를 많이 했었어. 잘하신 거야. 얘도 잘 키우셨잖아. 아유 그런데 50살 때는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나 기차표도 챙기고 또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나 이것저것 살피는 나이이고 인생은 기차 여행 같습니다. 60살 때는 어딜 가도 유서 깊은 역사가 먼저 들어오는 나이이며 인생은 고족답사 여행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그랬어요? 들더라고요. 50대 후반부터는 딸이 이제 내가 50에 딸이 시집 갔거든요. 근데 내가 40대 중반 뭐 이럴 때는 애들이 이제 이게 대학 졸업하고 지들도 이제 지들 세계가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한가로워지더라고요. 내가 50대.
그런데 시집을 가니까 이제 너무 한가롭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한 남편이 우리 어디 근데 그것도 시발점이 시집간 딸이나 사위가 그거를 우리 결혼 그 딸이 시집간 지 한 3, 4년 되는데 우리가 결혼 30주년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제주도 그 사위가 이제 그 VIP 뭐 무슨 그런 하여튼 건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주도 신라 호텔에 거기를 5박 3일로다가 5박 8일 5박 6일인가 7일 5박 7일이야. 그렇다고 치고. 예. 아니 그게 왜 생각이 나느냐면은 거기를 해줬는데 가니까 저기 그 해변가가 보이는 방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가니까 해변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남편은 찍소리도 못했는데 내가 따지고 사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이게 지금 대단하시네. 이게 모퉁이더라고 막 이렇게 해. 그런 기억이 근데 이제 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듣는 그 시녀님들은 저거 지들 수다라 하지만은 또 이런 기회 아니면은 누구나 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그럼요. 예, 우리 시년들도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가 방송 이 대본을 쓰지 않으면 이런 기억도 다 사장되고 그냥 뭐 떠오르지도 않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내 기발 내 그 극성스러운 성격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아주 방이 멋지고 그 해변가 그 중문단지 있잖아요. 그러셨어요. 제주도 중문단지가 해변이 이렇게 유명하죠. 쫙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그냥 그 5박 7일 있는 동안에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카텐만 싹 치니까 거기 그렇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좋으셨겠어요. 생각을 지금도 기억이 아주 선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자, 예. 이런 방송 아니면은 그런 거 얘기할 그래요. 기회가 없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70살 때는 나이, 학벌, 체력, 외모 등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릴 때의 동물을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나이에 인생은 수학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70살 되니까 그 애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던 애들이 어디서 이렇게 뭐 다 여행지나 무슨 기차 안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머 쟤 반갑죠. 김선자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0살 때는 누굴 찾아 나서기보다는 언제쯤 누가 찾아올까요? 예. 기다려. 그렇게 기다려지는 네. 나이면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70대는 이렇게 이제 수학여행 맞아요.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고 그래요. 80살 때는 누굴 찾아 나서기보다는 언제쯤 누가 찾아올까 기다려지는 나이며 90살 때는 지금 누굴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어딜 가시려 합니까?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고 갈 데도 없는 쓸쓸한 나이겠지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90의 인생은 그래도 생체적으로도 생활의 기본적인 삶은 살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나이는 90에 이제 그전에는 90이면은 뒷방에서 그냥 이렇게 누가 오면 방문만 열어보고 내다봤잖아.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건강이 그 노래 생각나네. 100세 인생. 근데 100세 인생 10에 뭐 오라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 이렇듯 인생은 젊거나 늙거나 왕복이 없는 승차권 한 장 치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을 살아내는 겁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희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나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본 쓰는 것도 어떤 때는 좀 고충스럽기도 하지만 고마울 때도 있어요. 이게 머리 기억력을 살려주고 하는 거에 그래서 네. 방송이 시녀님들이 그렇게 재밌게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죠.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도. 네, 이번에는 태계 이황의 사랑 공부 한 토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조선시대의 대학자 태계 이황은 할아버지의 제사를 치르기 위해 부인과 큰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방에는 정성껏 차려진 제사 음식이 가득했는데요. 갑자기 제사상 위에 놓인 배 한 개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태계의 두 번째 부인 권 씨가 떨어진 배를 보고 치마에 슬쩍 감추다가 큰 형님한테 혼나는 걸 봤어요. 이 광경을 보던 태계는 부인을 조용히 한 곁으로 불러서 왜 그러셨소? 하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부인은 먹고 싶었어요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태계는 21세에 첫 번째 부인 허 씨와 결혼했는데 7년 만에 사별 후 재혼한 두 번째 부인 권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으로 부족한 딸이 안타까웠던 권 씨 아버지의 부탁으로 태계는 권 씨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 예법의 대가인 대학자 태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태계는 배를 손수 깎아 부인에게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를 지내러 온 친척들에게 할아버지도 손자 며느리가 음복하는 것을 그 음복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조금 먹어보는 거 있잖아요. 귀엽게 여길 것이라고 말하여 부인을 감싸 주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태계 이황의 이제 그 인품이나 그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을 존중했구나 이거를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마누라니까 저렇게 감싸지 어디서 거기서 근데 깎아서 가지고 태계 이황 씨는 정말 이 대학자면서 굉장히 정직하고 청렴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것도 뭐 책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너무 그 배고픔을 무릅쓰고 정직을 앞세우다 보니까 남의 거를 요만큼 또 받는 거를 꺼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하가 음. 어떤 사람이 뭘 줬대요. 먹을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줬더니 그건 다 보내고 딱 지필묵 있잖아요. 그 묵 편지 그 글 쓰는 거 그것만 딱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종이 아니 그러면 다 받으면 받으시지 왜 이렇게 이것만 받으십니까 하니까 이것은 받아야 내가 그 사람하고 연을 끊기지 않고 섭섭하지 않단다. 그렇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부족한 부인이 먹었다는 걸 조상님도 음복을 하셨다고 들으시겠지 하고 풀이한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태계 이황의 네. 그 인품을 우리 대단한-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지 되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태계는 당대 최고의 대학자였지만 사람보다 자신의 이념을 앞세우지 않았으며 이념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며 이렇듯 태계는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몸소 사랑 공부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한명숙이 부릅니다. 사랑의 송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지금은 그대의 마음 변했나 영원토록 변치 말자던 님의 말이 지금은 이슬같이 사라졌네 차라리 이 마음 그대 생각 않을 것을 이 마음 그대 사랑 안 할 것을 차라리 몰랐던 이 마음 그대 생각 않을 것을 이 마음 그대 사랑 안 할 것을 노래 너무 좋다. 네, 지금까지 영자 씨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시녀님께 방송해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참고가 되셨을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주제는 꽃은 져도 향기는 멀리 퍼져나간다는 좋다. 주제로 좋은 얘기네요. 제가 읽은 책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책이라는 그 책에서 좀 참고로 했습니다. 인생에도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옛말처럼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왜 꽃인데 이제 꽃은 다 졌어 그러면서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꽃이 진 다음에는 열매가 맺는다고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시니어님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죠? 그럼요. 꽃은 졌지만 멋진 열매를 맺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균형이 유지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매일 기쁘고 매일 슬프기만 하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요? 그래 말이에요. 직장도 아유 힘들어 하지만은 매일 나가다가 휴일에 그 정말 쉬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듯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죽어버릴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냉정을 되찾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신이 마련해 준 인생의 또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나이 들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네, 이건 실화인데요. 미국의 한 장난감 회사는 치열한 경쟁으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고민에 빠진 사장은 힘들고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자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 산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유를 갖고 곰곰이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네, 여유를 갖고 하늘을 본다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 시녀님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요. 그러다가 거리에서 아이들이 더럽고 못생긴 곤충을 잡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저게 뭐야? 저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자세히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는 노는 아이들을 잘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정의 어머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그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보내주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 정말 내 사랑이 걸려 헤어지면 마음이 들려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다른 말 좀 당신은 사랑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안 괜찮아요. 뭘 해봐도 당신이 했어라면 사랑줄게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바람입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찾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바라지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 정말 내 사랑인 걸요. 헤어지면 마음이 들려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다른 말 좀 당신은 사랑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안 괜찮아요. 뭘 해봐요 당신이 했으면 나눌게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안 괜찮아요. 뭘 해봐요 당신이 했으면 해줄게요. 아유, 참 장윤정 씨 간드러지는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회사 사장은 고민하는 가운데 자세히 이 보고 있다 보니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즘 시장에 바비 인형, 와 바비 인형 우리 애들 키울 때 바비 인형 네. 그 유명했잖아요. 바비 인형이나 잘생긴 인형, 예쁜 장난감이 넘쳐나도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경우가 드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 이 못생긴 인형을 만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깨끗하게 씻기면서 가지고 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장은 바로 회사로 돌아와서 회사 직원 디자이너에게 어글리 토일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못생긴 병든 인형, 못생긴 남자 인형, 혐오스럽게 생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인간 같은 인형, 냄새나는 강아지 인형 같은 것을 시장에 팔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아주 값이 비싸게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그 냄새 나는 걸 없애는 그럼요. 그런 깔끔한 인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연히 아이들이 노는 곳에서 보고 이렇게 시작한 어글리 토이는 값이 비싼데도 시장에 내어놓자 날개 돋친 듯 팔려서 전국의 어글리 토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위기를 피하게 되면서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네. 위기는 곧 기회다. 맞아요. 이런 데도.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위기는 바로 기회다. 이런 말이 아주 실화로 이제 그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전환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의 변화는 저절로 생기지 않죠. 회사에서나 그리고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 질문을 수시로 그냥 보고 아이 그렇지 뭐 아이 그런 거야 하지 말고 질문을 수시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질문하면 아 시끄러. 요즘 뭐 인터넷에 나온다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질문하는 게 참 좋은 건데도 그러니까. 몇 번만 듣고는 시끄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그 질문을 할 때 잘 듣고 답을 잘해주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훈련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따라서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종의 자세가 아닌 우리들이 함께 간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이나 회사나 부드러움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주정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아까도 무슨 뭐 텔레비에서 나왔던데 부모가 모르고 자식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순종만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 이제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모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자식한테 바로 야 내가 몰랐는데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사과를 하니까 그 자식이 펑펑 울면서 아빠가 이렇게 사과할 줄 몰랐어요 하는 그런 그 부자간의 대화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사과를 해? 안 되지 하는 이런 고정관념은 정말 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사과 그 예절이 많이 그 변화돼 가지고 네. 그 자식한테라도 깍듯하게 사과는 하더라고요. 또. 맞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이제. 손주한테도 아 그래 그건 할머니가 잘못 봤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 녀석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요. 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던 장난감 회사 사장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갖고 산책하다가 해요. 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어글리 토이를 연구하여 성공하게 만든 것이죠. 하늘을 보고 느긋한 생각이 하늘이 도와준 것이겠죠. 네, 그런데 네. 이 바비 인형이 그 바비 인형이 다리를 이렇게 꺾고 왜 네, 발에 네. 한다고 발에 네. 한다고 그런 거는 또 언제쯤 또 그게 고쳐져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모르겠네요. 자, 첩첩산중에 갇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요. 머지않아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기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것도 네. 성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날수록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는 힘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네.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네. 주종의 자세가 아닌 우리들이 함께 간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이나 회사나 부드러움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나훈아의 노래 고장난 고장난 벽시계 들으시겠습니다. 딴 걸까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는가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호전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네, 오늘은 인생 여행과 꽃은 저도 향기는 오래 남는다라는 이야기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신현님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람하면서 낮에는 찜통 더위, 밤에는 선선한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셔서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자,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요. 요새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시나 봐요. 길에서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내가 이 모니터링을 내가 네. 보면서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로 그러게요. 넘어가가지고 자꾸 보는데 이거 댓글 다는 사람이 심리가 또 같지가 않잖아.